2022-732011 소연 전기전자물성공학 기말 발표 2번부터 4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타입 반도체의 경우 메이저리티인 전자의 농도와 도너 농도와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전자의 농도는 NC 곱하기 exponential KT의 EC-EF입니다. 이를 정리하게 되면은 EC-EF는 KT ln n분의 NC가 될 수 있고, 절대온도 300K에서 KT는 0.026이며 NC는 2.8 곱하기 10의 19승이므로 이를 다 대입하였을 때 EC-EF는 0.206 일렉트론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평형 상태에서 캐리어의 농도인 N0는 Ni라고 볼 수 있고, 이는 NC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KT분의 EC-EFI입니다. 전공 또한 이 P0는 PI이고 NV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KT분의 EFI 마이너스 EV입니다. 인트린식에서는 P0랑 N0가 같기 때문에 이를 같다라고 두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FI의 경우 2분의 1 곱하기 EC 더하기 EV 더하기 2분의 1 KT ln NC분의 NV가 되게 됩니다. 2분의 1 NC 더하기 NV를 이 미들 갭이라고 했을 때 이 FI는 이 미들 갭 곱하기 2분의 1 0 KT 곱하기 ln NC분의 NV가 되게 되고, 이를 다 정리하게 되면 이 FI는 이 미들 갭 마이너스 0.012가 되게 됩니다. 앞에 페이지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을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EC-EV, 즉 밴드갭은 1.12 일렉트론볼트로 알 수 있고, 이 미들갭 마이너스 EFI는 0.012 일렉트론볼트, EC-ED는 0.045 일렉트론볼트, EC-EF는 0.206 일렉트론볼트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EF-EFI는 0.366 일렉트론볼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Curie 템퍼레이처가 유전체에서 섭씨 450도이므로 Curie 템퍼레이처보다 낮을 때 PGT는 페로일렉트릭이 되게 됩니다. 이를 어닐링을 거쳐서 450도를 넘긴 문제에서 요구한 500도로 올렸을 경우에는 파라일렉트릭으로 되어 외부 전기장에 의해 유전 분극이 생기고, 전기장이 사라지면 분극이 사라지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에 온도가 다시 낮아지게 되면은 타이타늄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시프트 현상이 발생해서 폴라리제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과 추가로 전기 감수율의 온도 특성과 또 연관시켜 보면은 유전체의 전기가 가해진 경우 분극을 일으키는 정도를 말하는 전기 감수율에서 강유전체 같은 경우에는 Curie 템퍼레이처인 Tc 이상에선 상유전체가 되고, 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감수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성체입니다. Curie 템퍼레이처가 580도로 설정되어 있고, 이보다 낮을 경우에는 페로마그네틱이 되게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했던 온도인 500도에서는 페로마그네틱의 형태를 띠게 되며 외부 자기가 필요 없이 자성이 강한 영구 자석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unpaired spin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며 전이금속에서 많이 확인됩니다. 또한 높은 카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페로마그네틱의 온도를 더 높여서 580도 이상으로 높이게 되면 파라마그네틱이 되게 되는데, 이는 외부 자기 존재 시에만 자성이 존재하게 되며 자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자기 배양이 됩니다. 마그네티제이션이 사라지게 되며
큐리 법칙에 의해서 카이는 t-tc분의 상수 c라는 것이 성립하게 됩니다. 4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모스에 관련되어서 템퍼레이처에 따른 볼티지의 값이 스레스홀드 볼티지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 논문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시모스의 스레스홀드 볼티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 중 티펫의 페로다이렉트릭을 이용해 성능을 올린 논문이 있어서 참고하여 퀘리 템퍼레이처를 포함한 온도 영역에서 정기적인 성능 지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1번 그림은 해당 논문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던 디바이스의 스트럭처입니다. 2번 그래프는 밴드갭과 템퍼레이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밴드갭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티펫은 터널링에 의한 전류로 작동하는데 작아진 밴드갭에서는 오프커런트가 증가해서 파워의 소모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VTH와 템퍼레이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번 그래프를 통해 580K 부근에서 포워드 인계값이 증가하다 감소로 전환하는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퀴리 템퍼레이처의 부분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번 그래프를 통해 메모리 윈도우와 템퍼레이처 사이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았었는데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메모리 윈도우 값이 낮아지면서 580K 부근에서 급격하게 0에 세츄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메모리 소자의 저장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번 그래프를 보시면 오프커런트와 템퍼레이처 사이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오프커런트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리키즈 커런트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더 나아가서 파워가 소모하는 것을 증가시킨다고 예측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온 커런트는 BTBT 즉 밴드 투 밴드 터널링 전류에 의존하게 되는데 BTBT 전류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밴드갭 축소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더 적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에펙트 밴드갭이 작아지면서 BTBT가 감소하게 되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온 커런트가 감소하여 저는 퍼포먼스, 즉 스피드가 감소한다고 예측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subthreshold 홀드 스윙과 템퍼레이처 사이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300K까지는 증가할수록 SS가 감소하는 반면에 TC 퀘리 템퍼레이처를 기점으로 증가할수록 SS의 값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S의 증가는 리키즈 커런트의 증가로 이어지며 저는 파워의 소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이때부터 파워의 소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의 문제에서 사용하였던 TC에 해당하는 그래프와 비교해서 보면은 TC에서 유전율이 최대값을 갖게 되고 또 이후로 감소하게 됩니다. 왼쪽 그래프도 TC에서 SS 값이 최소값이고 따라서 SS 값이 최소값이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기말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